지난 1일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른 차기 대선 가장 3자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한덕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각각 46%, 31%, 6%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대결 시에는 46%, 25%, 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후보들과 경쟁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두 46%의 지지를 받으며 앞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른 지난달 28일에서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일단 이거 이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조사는 두 가지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출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후보 선출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고요.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뭐 비록 그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가 됐다고 해도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후보가 되는 것 때문에 좀 약간의 결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격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강한 후보다 이렇게 되려면 보수층이 아니고 중도나 진보에서 다른 후보들, 보수 후보들을 압도할 정도의 몰표를 갖고 와야 된다. 외연 확장이 되는 후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조사 데이터를 저희가 그 자세하게 좀 보면 한덕수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뭐 과거 홍준표 후보라든가 한동훈 후보보다 뛰어났던 점은 뭐냐? 보수층 결집이 좀 많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상호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완전히 이뤄내지 못했는데 이분은 조금 더 그 결집을 좀 빨리 했다는 거고 여전히 저는 그 외연확장의 흔적은 잘 안 보여서 주말에 그 조사가 아마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조사에서 요 격차가 유지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표는 결집했지만 중도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네. 저게 지금 어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건지도 일단 봐야 되고요. 룰에 따라서는 뭐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 아니면 일반 국민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룰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를 넣고 우리 국민의 후보를 쭉 넣었을 때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그냥 두 분을 놓고 했을 때는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가 어디로 다시 결집됐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그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두 분만을 놓고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단일화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제 목표가 앞서 뭐 외연 확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역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면 그 예를 들면 DJ 비연합의 뭐 김대중, 김종필의 두 후보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매력적인 두 분이 이제 했고 그래도 요 근래 뭐 안철수, 윤석열 그나마 좀 이렇게 점수를 준다면 낮은 점수지만 좀 매력 있는 두 후보였다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한덕수, 김문수는 인물로 봤을 때 매력적입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감동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감동은 국민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감동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건데 과거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DJP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정치 교체라고 하는 노무현 단일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윤석열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둘 한덕수와 김문수는 내란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단일화란 말이죠. 그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전혀 감동의 포인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연적 확장이 없는 것이고
그들만의 리그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단일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와 관련된 조사는 그 양자 대결도 발표된 게 있고 삼자 대결도 좀 발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좀 우리가 본 자료도 그렇죠. 이준석 후보와 같이 이렇게 된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높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층을 다른 후보들도 좀 더 일찍 결집시켰다라는 거 외에 중도나 진보로의 확장성은 안 보인다는 점이 하나고 주식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풍문에 사고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다 판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 한덕수 후보는 언론에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언론에 막 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움직이면서 아 그렇게 조금 이게 선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나오면 옛날 반기문 총장도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만은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지지율은 다시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뭐 선거는 뭐 많이 치러본 분이니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변수로 여겨집니다. 선거 일정을 지금 살펴볼게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일주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고 조금 전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을 등록 마감일인 11일로 정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0일 안에 맞춰야지만 어느 후보가 이기든 국민의힘 후보로 2번을 달고 선거를 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당연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벽보 제출하는 게 14일이고요. 그다음에 공보물이 17일입니다. 뭐 인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적어도 10일 뭐 그 언저리에는 후보가 확정이 돼야지만 국민의힘 후보 2번 기호 2번을 달고 어느 후보가 되든지 선거를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로 단일화가 될까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 최근 한 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한덕수 추대 그리고 김문수 지지 세력에 양분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한 전 총리로 이제 단일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제 1위 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두 분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저희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이제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 그것이 외연 확장에 있어서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저는 뭐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꼭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지지층 결집이나 아니면 다른 컨벤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1이 뭐 3, 4가 되면 좋겠지만 1+1이 1.2, 1.5만 된다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뭐 단 1%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전체가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 총리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선 자체가 이제 흥행이 되지 못했던 여러 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저희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는 김문수 후보를 처음부터 지지하고 끝까지 지지했던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일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캠프에 와서 또 같이 돕고 지지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도 뭐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고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단일화라는 큰 문제, 특히 대선 과정에서 대선 캠프에서 단일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어쩌면 그거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어쨌든 최종 후보가 되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을 어떻게 담아낼지 그래서 얼만큼 그 열망을 담아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일지 그런데 그걸 담아내지 못했을 때 또 당원들이나 그걸 지지했던 분들의 실망이 분명히 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든 저는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상수가 된 이상 단일화를 그래도 가장 무리 없이 이뤄내는 것이 저희들이 본선에서 조금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단일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째, 지지 기반이 겹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 후보가 되더라도 70%의 지지층이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때부터 이길 수 있다는 그 승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게 옛날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꺾고 됐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거 입당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입당 안 하고 무소속으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선거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이 그 한덕수 후보가 선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무소속 후보는 기호 문제도 있거니와 선거운동도 이쪽에서 정당에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무소속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 다시 들어와 갖고 입당을 시킨 다음에 전당대회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하고 해서 만일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들어와서 기호 2번 달아서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 그럴 거면 어저께 전당대회 되자마자 바로 직후에 두 후보가 만나서 오늘 이 시간에는 TV 토론하고 내일 모레 정도에 뭐 여론조사라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폭넓게 뭐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얘기도 있고 기구를 이제 만들었다.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다. 저도 이제 단일화를 얘기할 때 이제 선거를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을 할 때 뭐 인물, 구도, 이슈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이제 대선을 승리하고 그런데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큰 이제 대세론, 바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대세론과 바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1+1이 2가 돼야 되는 대세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과거의 단일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1+1이 1이 되거나 아니면 1+1이 오히려 0이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단일화를 하고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그 상품은 무엇이고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는 건데 다 단순하게 지금 뭐냐면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일화예요, 하나. 우리가 불리하니까 약자 연합을 통해서 하나만 내보내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바라봤을 때 어떤 비전력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아젠다라든가 국민이 가야 할 어떤 길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갈 거냐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약자끼리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단일화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한계이죠. 그것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